옛날 옛적에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산골 마을 소백산 자락에는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는 천민 출신 청년 무영이 살고 있었다. 한편 한양의 명문가 윤씨 집안에는 28배 미망인 소혜가 살고 있었다.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은 그녀는 시댁의 압박으로 개가도 못한 채 청산과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 윤씨 집안의 몸종 복순이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소혜는 술을 놓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냐? 도련님께서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셨답니다. 한양의 의원들이 다들 손을 놓았다 하옵니다. 소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련님이란 남편의 동생 15살의 윤호를 말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 소혜는 이 어린 도련님을 친동생처럼 돌보며 지냈다. 어서 가자. 소혜는 서둘러 행장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다. 하지만 한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부인, 도련님께서 열병이 심하여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한양의 명의들도 속수무책이라 하옵니다. 소혜의 시아버지 윤대감이 침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소백산에 명의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옆에 서 있던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명의라니? 그 자가 누구냐? 그의 손을 거치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당장 데려오너라. 소혜는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도련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집사에게만 맡길 수 없었다. 이틀을 달려 소백산 자락에 도착한 소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명의를 찾았다. 사람들은 무영의 움막을 가리켰다. 저기 사는 무영이라는 총각이 약초도 잘 알고 병도 잘 고친다 하오. 혹시 무영이라는 분이시오? 무영은 고개를 들어 소혜를 보았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댁 부인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소인이 무영이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급한 환자가 있소. 한양까지 동행해 주시오. 사례는 후하게 하겠소. 어떤 증세이신지요? 소혜가 도련님의 상황을 설명하자 무영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낙상 후 열병이라. 뇌진탕에 염증이 생긴 듯 하옵니다. 빨리 가야겠습니다. 무영은 서둘러 약상자를 꾸렸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에 도착한 무영은 곧바로 윤호를 진찰했다. 머리에 어혈이 고여 열이 나는 것이옵니다. 침으로 어혈을 빼고 열을 내리는 약을 쓰면 나을 수 있사옵니다. 정말이냐? 한양의 명의들도 손을 놓았는데 소인이 책임지고 고쳐 보이겠습니다. 무영은 자신 있게 말했다. 무영은 밤새 윤호를 돌보았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이마에 열을 식혔다. 소혜도 옆에서 함께 간호했다. 부인께서는 쉬시지요. 밤새 달려오셨으니 피곤하실 텐데요. 아니요. 나도 함께 돌보겠소. 도련님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요. 새벽이 되자 윤호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윤호가 눈을 떴다. 형수님, 도련님. 소혜가 윤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무영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윤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무영에게 후한 사례를 주었다. 하지만 무영은 사양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옵니다. 다만 도련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려면 한 달은 더 돌봐야 하옵니다. 허락하신다면 그때까지 머물고 싶사옵니다. 윤대감은 흔쾌히 허락했다. 무영은 사랑채 옆 작은 방에서 머물며 윤호를 돌보았다. 낮에는 약초꾼으로 밤에는 의원으로 지냈다. 소혜도 자주 무영을 찾아왔다. 도련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 다리는 것을 거들었다. 부인께서는 왜 아직 개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날 무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혜는 쓸쓸하게 웃었다. 시댁에서 허락하지 않소. 윤씨 집안의 며느리로 평생 살라 하오. 그것이 부인의 뜻이기도 하십니까? 아니요. 나도 다시 사랑하고 싶소. 하지만 소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천민과 양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그날 밤 소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무영의 단단한 허벅지, 떡 벌어진 어깨, 맑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천민을?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무영도 마찬가지였다. 소혜의 풍만한 가슴, 잘룩한 허리 라인,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가 가슴에 남았다. 나 같은 천민이 감히. 하지만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윤호가 크게 회복했다. 이제 곧 무영이 떠날 시간이었다. 무영 형님 가지 마세요. 윤호가 무영의 손을 잡았다.
도련님, 소인은 천민이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형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그때 소혜가 들어왔다. 무영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두 사람은 후원으로 나갔다. 달빛이 밝았다. 무영씨, 고맙소. 도련님을 살려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나는? 소혜가 말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나는 당신이 줬소. 무영은 깜짝 놀라 소혜를 바라보았다. 부인, 그 말씀은? 나도 알고 있소.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소. 무영의 가슴이 뛰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다. 소인도 부인을 사모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소혜의 잘룩한 허리를 안자 풍만한 가슴이 무영의 넓은 품 안으로 들어왔다. 무영은 처음으로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날 이후 무영은 윤씨 집안에 머물게 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윤호의 건강을 계속 돌보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소혜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였다. 낮에는 약초를 구하러 다니거나 윤호를 돌보는 천민무영이었지만 밤이 되면 소혜의 처소로 몰래 찾아갔다.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나는 것 아니오? 걱정 마시오. 복순이가 망을 보고 있소. 소혜의 몸종 복순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기꺼이 도와주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촛불을 낮추고 속삭이듯 사랑을 나눴다. 무영씨는 어떻게 의술을 배웠소? 산속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전 어이였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거두어 의술과 학문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잘 읽고 쓰는구려. 하지만 천민이 글을 안다는 것이 알려지면 화를 입을 수 있어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소혜는 무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신분은 낮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어느 양반보다 고귀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씨 집안의 친척인 윤참판이 무영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감, 저 천민놈이 수상합니다. 천민 주제의 한문을 읽고 의술을 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덕분에 호가 살아났는데. 하지만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천민이 글을 배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윤참판은 목소리를 낮췄다. 저 놈이 밤마다 어디론가 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맏며느리와?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하다니? 확인해 보시지요. 그날 밤 윤참판은 하인들을 시켜 무영을 감시하게 했다. 그리고 드디어 무영이 소혜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다음 날 아침 대소동이 벌어졌다. 이놈, 감히 양반댁 부인과 간통을 하다니? 윤참판이 무영을 끌어내어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 소혜도 끌려 나왔다. 아버님,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무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소혜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 잘못? 내가 윤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런 치욕을 안겼는데 내 잘못이라고? 윤대감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저 천민놈을 당장 관가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하라.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소혜가 울며 애원했지만 윤대감은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복순이가 무영이 갇힌 헛간으로 몰래 찾아왔다. 무영 날이 도망가셔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관가로 넘겨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혜 부인은 마님께서도 도망가시라 하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제가 모실 테니 나리께서는 살아계셔야 합니다. 복순이는 밧줄을 풀어주고 뒷문이 자물쇠를 열어주었다. 어서 가십시오. 무영은 망설이다가 소혜의 처소로 향했다. 소혜는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혜 부인. 무영씨. 소혜가 무영을 껴안았다. 같이 가시오. 우리 함께 도망칩시다. 하지만 신분이 무엇이오? 사랑이 죄요?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것이 왜 잘못이오? 소혜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소. 당신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싶소. 무영은 소혜의 손을 꼭 잡았다. 좋소.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은 복순이의 도움으로 윤씨 집안을 빠져나왔다. 복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배웅했다. 마님, 부디 행복하십시오. 복순아, 고맙다. 너도 조심해라. 두 사람은 밤을 새워 한양을 벗어났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할 곳으로 갔다.
결국 두 사람은 남쪽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무영은 이방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며 의원을 열었다. 소혜는 현미라는 이름으로 무영의 아내가 되었다. 날이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산에 가서 캐와야겠구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캐고 환자를 돌보는 평범한 부부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서로를 나리와 마님이라 부르며 사랑을 나눴다. 현미 아니 소혜. 후회하지 않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과 함께라면 천민의 아내로 사는 것도 행복합니다. 고맙소.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마을 사람들은 이방 선생과 그의 아내를 좋아했다. 이방 선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밤늦게라도 환자가 찾아오면 달려갔다. 이방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방 선생 내외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시야. 두 사람은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위기가 찾아왔다. 윤씨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 두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대감 남쪽 바닷가 마을에 의술이 뛰어난 의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당장 확인해보라. 윤참파는 포졸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무영과 소혜는 긴장했다. 이방 선생, 포졸들이 마을에 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영은 소혜를 바라보았다. 현미, 우리 다시 도망가야 할 것 같소? 아니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맙시다. 소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죄요? 이제는 당당히 맞서겠소?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윤참판과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너희들이로구나. 이 불륜 남녀들. 참판 날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불륜이 아닙니다. 소혜가 당당히 말했다. 감히 내가 윤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나는 이미 윤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방의 아내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방 선생님을 건드리지 마시오. 이방 선생님과 부인은 우리의 은인이시오.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무영과 소혜를 감쌌다. 윤참파는 당황했다. 이놈들이 감히? 그때 마을 대표가 나섰다. 참판 나리, 이분들은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이방 선생은 수많은 목숨을 살렸고 부인께서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윤참파는 화가 났지만 마을 사람들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었다. 좋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윤참파는 포졸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무영의 의술에 대해 듣고 그를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이다. 이방 선생, 소문을 들으니 그대의 의술이 매우 뛰어나다 하던데? 관찰사는 온화한 표정으로 무영을 맞이했다. 과찬이십니다. 나도 병이 하나 있는데 고쳐줄 수 있겠는가? 무영은 관찰사를 진찰하고 약을 지어주었다. 사흘 만에 관찰사의 오랜 지병이 나았다. 대단하구나. 이방 선생, 나를 도와 관아의 의원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하오나 소희는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이 어떠한가? 실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특별히 양인 신분을 주겠네. 무영은 깜짝 놀랐다. 양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천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날 저녁 무영은 소혜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정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당당히 부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소.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소.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한양에서는 윤참판이 여전히 두 사람을 괴롭히려 했다. 하지만 관찰사의 보호를 받는 무영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결국 윤대감이 직접 남쪽으로 내려왔다. 소혜를 만나고 싶다. 윤대감과 소혜는 조용한 방에서 마주 앉았다. 며느라, 아니 소혜. 미안하다. 윤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님, 내가 너를 가두어 두려 한 것이 잘못이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핑계로 실은 윤씨 집안의 체면만 생각했구나. 아버님,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윤대감은 소혜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도련님, 윤호는 잘 있습니까? 그 녀석도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더구나. 나중에 한번 찾아와도 되겠느냐?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윤대감은 소혜에게 은자 몇만 냥을 주고 돌아갔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무영은 이제 남쪽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되었고 소혜와 사이에 두 아이를 두었다. 아버지, 저도 의원이 되고 싶어요? 아들 준이가 무영의 손을 잡았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가르쳐 주마. 저는 어머니처럼 그를 가르치고 싶어요. 딸 소윤이가 소혜의 치마폭을 잡았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거닐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시오? 무엇을요? 양반댁 마님에서 의원의 아내가 된 것을요? 소혜는 무영의 손을 꼭 잡았다. 오히려 감사하지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윤씨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나로 살고 있습니다. 나도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숨어서 사는 천민으로 살았을 것이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우리 아이들은 신분의 굴레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요? 그렇고 말고요. 준이는 훌륭한 의원이 될 것이고 소윤이는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요. 무영은 소혜를 껴안았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오늘 밤에도? 소혜가 수줍게 무영을 올려다보았다. 그럼요. 낮에는 약초꾼이지만 밤에는 당신의 날이지 않소?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무영과 소혜는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님, 내 날이? 열해가 지났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처음처럼 뜨거웠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무영은 소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과 함께한 2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저도 그래요.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당신과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촛불이 깜빡였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모르지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무영의 명성은 한양까지 들렸다. 임금께서 난치병을 앓고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고 어이들도 손을 놓은 상태였다. 전하, 남쪽에 명의가 있다 하옵니다. 무영이라는 자인데 그의 의술이 신기에 가깝다 하옵니다. 그 자를 즉시 불러오너라. 무영은 왕명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소혜도 함께였다. 여보, 긴장되시오? 조금은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요. 궁궐에 도착한 무영은 임금을 진찰했다. 어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영은 차분하게 임금의 맥을 짚었다. 전하, 독이 쌓여 있사옵니다. 오래된 독이라 쉽지 않겠으나 소신이 한번 시도해 보겠나이다. 무영은 특별한 침법과 해독약을 사용했다. 보름 동안 밤낮 없이 임금을 돌보았다. 드디어 임금의 병이 나았다. 그대 덕분에 짐이 살았구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전하, 소신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이옵니다. 말해보아라. 신분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양인과 천민, 양반과 상민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대의 뜻이 그러하다면 짐이 특별히 교지를 내리겠노라. 진정한 사랑에는 신분이 없다고. 그날 이후 조선에는 새로운 법이 생겼다. 신분이 다르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임금의 강력한 의지로 법이 시행되었다. 무영과 소혜는 한양에서 정식으로 혼인식을 올렸다.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소. 원래부터 진짜 부부였어요? 다만 이제는 세상이 인정해 준 것뿐이에요. 혼인식이 끝난 후 윤호가 찾아왔다. 이제 25살이 된 윤호는 건강하게 자라 있었다. 형님,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도련님? 아니, 윤호. 소혜가 윤호를 껴안았다.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매형이라 부르게. 매형? 세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다. 그날 밤 궁궐에서 하사받은 저택에서 무영과 소혜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드디어 이루었구려. 무엇을요? 당신과 떳떳하게 부부로 사는 것을요? 소혜는 무영의 품에 안겼다. 15해 전 계곡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요. 단지 아름다운 양반댁 부인을 만났을 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후회하세요? 천만에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달빛만이 방안을 비췄다. 날이? 네, 마님.
오늘은 낮에도 날이 밤에도 날이시네요? 그렇지요. 이제는 언제나 당신의 날이요.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다.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이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 무영이 잠든 소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맙소 나의 사랑. 당신이 있어 내가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었소. 그래요. 그로부터 20년이 더 흘렀다. 무영은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되었고 왕실 어의로도 활동했다. 소혜는 여성 교육기관을 세워 수많은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아들 준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의원이 되었고 딸 소윤이는 조선 최초의 여성 서당을 열었다. 어느 봄날 백발이 된 무영과 소혜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소백산을 찾았다. 여기가 바로 그 계곡이로군요. 그렇소. 당신을 처음 본 곳이지요. 그때 당신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운명이었소.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맑은 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당신 다음 생에도 저를 만나주시겠어요? 당연하지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석양이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